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외야 글러브를 설명드릴게요. 이 실장 너는 왜 이렇게 외야는 무시하냐? 글쎄요, 외야라는 건 내야에서 길이가 길어지고 이 손바닥 포구 바닥면이 넓어진, 그렇죠? 그런 형태고, 다음에 뭐죠? 팜 사이즈도 좀 넓어진 형태예요. 그래서 글러브 손가락이 길어진다는 건 뭐였죠? 내가 잡는 범위에서 포핸드, 백핸드 가장 기본 잡는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잡을 때 잘 당기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상하게 희한하게 쌍십자 힙이 두 개가 왔어요. 뭐 이치로 힙이나 티벨트 힙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인 쌍십자 힙으로 한번 설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일단 중간 랩들이 잡아놓고 있으니까요. 뭐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윌슨 더블 포스트 랩도 있고, 아무튼 웹 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에서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쌍십자입을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웹이 어느 정도 잡아버려요. 이치로나 티벨트 분들 끈들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쌍십자입이 아닌 글러브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되게 많죠. 네, 이렇게 외야를, 네, 이렇게 항아리, 그리고 볼집 어디다 때리죠? 여기다가, 네, 여기다 때려서 계속 여기를 때려서 막 여기를 꺾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글러브 망가뜨린다고 하지 마세요. 제 거예요. 제 이름 새겨져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접죠.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볼 거예요. 특히 이치로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볼집이 어디냐? 요로 박히게. 그럼 뭐 하죠? 박아. 네. 공 돌아요. 그러고 나서 바닥이 좁아진대요. 왜? 넓으니까 못 잡으니까 쥐어 짜는 거죠. 그거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그것 말고 소위 말하는 글러브, 외야 글러브 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글러브와 이 글러브를 보면 칸수가 몇 칸일까요? 네, 이건 4칸, 이건 3칸 반, 이건 뭐 3칸? 보면 그렇잖아요. 네, 몇 칸일까요? 이거 2칸 반? 이거는 한 3칸? 얘는 4칸이네. 자, 사람들이 너무 칸수에 연연한 거죠. 특히 외야 글러브는 칸수가 막 제가 예전에도 칸수 얘기를 했던 건 좀 후회하고 있는데, 그건 글러브가 만들어진 고유의 패턴에 대한 거 얘기였어요. 보시면 얘가 더 칸수가 더 아래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러냐? 보시면 고의 높이가 달라요. 얘는 미즈노고 얘는 자낙스 글러브인데 손님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꼈을 때 밸런스를 맞춘다. 소지부 이모닉 방식으로 낀 상태에서 이 웹을 경계로 봤을 때 딱 보면 한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칸수가. 그리고 잡으면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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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고. 팜 사이즈도 얘가 더 넓어요. 그리고 바닥 깊이도 얘가 고가 높다는 건 뭐죠? 딱 봐도 높이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가 좀 더 얕다기보다 좀 더 좁은 글러브죠. 네. 얕다라고는 표현을 못하는 게 뭐죠? 얕은 거 낑가서 물리는 거지만 얘는 그래도 깊게 담기는 글러브예요. 하지만 손을 이 포구 지점이 살짝 더 좁고, 다음에 바닥면이 넓이도 좀 좁아졌기 때문에 손에서 잘 느끼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일본 고등학생 이제 주된 타겟으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좀 컴팩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더, 이치로 오더랑 미즈노 외야 기성품을 샀을 때 보면 이렇게 마타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피팅감이 좀 타이트한다라든가 이 바닥면이 좀 좁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타겟이 누구예요? 얘는 프로 선수 지급용이잖아요. 프로 애들이 일단 손이 크고 최소한 1m 75 이상 키가 될 것이고, 물론 작은 선수도 있겠지만 180 가까이 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일본 고등학생들은 다 작다 그랬잖아요. 1m 65에서 74 애들이 되게 많아요. 스파이크 사이즈로 보면 260 플러스 마이너스 제일 많아요, 고등학생에서. 종자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손이 작으신 분들에서 일제 기성품 사셔도 괜찮아요. 그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만진다고요, 사람들이. 세나글에서 나중에 외야 글러브 만지는 방법은 나오겠지만, 이렇게 만지다 보면 사람들이 경계선이 칸수를 내리려다 보면 이렇게 만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만히 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일자로 되고, 벌어졌을 때 그냥 쭉 벌어지게끔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자꾸 잡다 보면 왜 이걸 깊게 만들면서 같이 연관성이 있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잡다 보면 나중에 글러브가 다 이렇게 돼버려요. 벌렸을 때도 이게 말려서 당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그럼 여기에 박히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공이 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가 항상 글러브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길들이기에서는 뭐였죠? 공의 회전을 멈춰준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네 칸 연연하는 게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된 케이스죠. 네.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 얘 칸수가 되게 네 칸 같이 보이죠. 얘랑 거의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네, 고 높이도 비슷하고요. 똑같이 마타가 들어갔고요. 네, 구형 N마크일 뿐 패턴은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 근데 왜 네 칸으로 보일까? 옛날에 어떤 선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글러브를 끼고 이걸 밑으로 내려야지 이렇게 가는 것들을 잡을 수 있다고. 이걸 이렇게 내려야지 이렇게 백핸드를 잡을 때 담긴다고. 안 당겨요. 아, 담기긴 하겠죠. 불안정해져요. 지금 뭐냐? 정수빈 선수 같은 경우 백핸드 다이빙 캐치 어떻게 하는지 보셨잖아요. 이렇게 간 다음에 가서 롤링해서 물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백핸드 다이빙 캐치 이렇게 하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달려가면서 잡아도 이렇게 잡아요. 다. 막 달려가면서 잡아요. 심지어 머리로 넘어가서 잡아도 그냥 이렇게 잡지 않아요. 머리로 넘어가도 잡을 때 어떻게 딱 하다가 잡으면서 딱 이렇게 돌려요. 네, 롤링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엄지가 이렇게 잡히는 글러브로 엄지를 내려버리면 이런 데 걸렸을 때 내려버리면 빠져버려요. 엄지를 더 내려버리면 공이 빠져버려요. 왜일까요? 검지가 봐요. 돌아가죠. 제가 윗벽 아랫벽 내야편에 설명했어요. 검지가 일자로 돼 있으면 아랫벽 윗벽에서 물리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빠진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걸 내리면서 검지가 다 수평이 되게 많아요. 한동안 외야 글러브들 제가 타업체에서 길들인 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 하신 분들 보면 DIY 하신 분들 보면 다 검지가 들어가 있어요. 왜 네 칸에 연연하니까. 나올 수가 없는 칸수인데 이거를 낮추다 보니까 여기가 돌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돌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자, 네 칸에 맞춰졌어요. 이분 중고로 갖고 오신 건데 전 사용자는 211에다 검지를 뺐나 봐요. 그리고 엄지를 낮춘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꺾어져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담기는 것 같죠.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흘러내려요. 네. 자, 한 가지 더 문제는 뭘까요? 이게 구형 패턴이었는데도 옛날에도 이거 소지부 2본입 방식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당겨볼게요. 네. 이만큼 당겨놔요. 보시면 까맣게 이게 땀에 쩔어 있죠. 원래 이게 소지부 2본입 방식으로 껴야 되는 글러브를 고리에다 두 개 넣고 낀 거예요. 뭐 그렇게 끼셔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내구성이 약해지겠죠. 땀에 삭으니까 가죽이 많이 보이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211을 끼고. 네. 뭐예요? 웹이 글러브를 오므리는데 방해하고 있죠. 이게 급한 상황에서 밀고 들어가서 이게 뭐 밀릴 것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어때요? 조작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꽉 쥐어야 돼. 꽉 쥐어야 돼. 또 여기 아파요. 아파. 그럼 이렇게 잡으면 흘러요. 아랫벽 윗벽으로 잡으면 흘러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어차피 이거 끈 전체 교체 들어가요. 제가 끊어볼게요. 웹이 달려있으면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웹을 뗄게요. 자. 어때요? 보이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기서 뗄게요. 이미 웹이 완전히 이렇게 안으로 먹어 들어가게 길이 나버렸어요. 근데 뭐죠? 끈까지 다 틀어져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도 뗄게요. 이 좋은 글러브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아랫벽 윗벽 물려요? 안 물려요. 더 물려 볼게요. 물려요? 안 물려요. 이제 이해 가세요? 그러면 아랫벽 윗벽에서 여기서 이렇게 물렸을 때 네, 절대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얘를 물게 만들어 볼게요. 일자로 만들게요. 물려요. 이렇게 돼 있으면 빠져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잡히는데 이렇게 되면 빠져요. 네. 검지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글러브가 나오고 아래를 내려버리니까 이게 공이 잡히는 형태가 나오냐라는 거죠. 그럼 손등을 바닥에 놓고 이렇게 놨을 때도 보면 공이 오므려도 돌아요.
이렇게 웹을 해체하고 나면 이거 앞을 보고 캐치볼 하면 안 잡혀요. 네. 그걸 보고 앞을 보고 이 모양대로 잡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엄지가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타고 나와요. 네. 타고 나오니까 더 꺾어. 네. 웹을 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칸. 그래서 제발 칸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웹 밸런스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웹 모양이 잘못된 것들은 글러브 밸런스가 잘못됐다는 거에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내야 같은 경우도 웹을 일부러 막 늘리시는 분도 있고 손가락 한 개 막 늘리시는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길들인다고 하시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게 좀 좋은 거예요. 물론 쓰다 보면 늘어는 나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방해 요소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놓고 오므려 보자고요. 이거 오므려져요? 이게 안으로 가는데 차라리 이렇게 되면 오므려지겠죠? 네. 근데 얘는 오므릴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요. 엄지가. 우리가 맨손 잡을 때 이렇게 안 잡잖아요. 이렇게 잡잖아요. 그 동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웨어 글러브는 괜찮은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웨어 글러브 안 괜찮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내야를 보시겠다 내야 글러브를 사서 웨어 글러브로 접목을 하니까 자기 쓰던 방식대로 접목을 하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야를 잘 쓰던 분들은 웨어 글러브 사면 되게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글러브도 많이 오므려서 물리고 길이도 길고 포켓 고도 높으니까 바닥도 넓으니까 그리고 팜 사이즈도 넓고 당연히 척척 들어오죠. 그러면서도 잘 물리는데 웨어 글러브를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팔꽃으로 항아리 나팔꽃으로 이렇게 쓰시던 분들이 내야를 똑같이 만들어 버리니까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공만 잡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잡게 되는 거죠. 오른손으로 잡는 거죠. 원핸드 싱글 캐치에 엄청난 약점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 뭐 그래도 잘 당기면 장땡이잖아요. 엄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담을 거예요. 예, 좋아요. 이게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동하면서 주고받는 영상 찍었었죠. 그 동작이 잘 안 돼요. 가다가 뭔가를 해야 돼. 동작이 끊어져. 그게 뭐냐면 외야수분들 중에서 본인은 잘 잡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옆에서 되게 불안한 사람들이 뭐냐면 계속 치고 나가면서 쭉 가다가 쫙 뻗어 딱 잡아야 될 상황에서 가다가 맞춰. 결국 이렇게라도 난 잘 잡을 거야 라는 하는 사람들은 수비 범위가 내 머리 위에서 한 2m, 3m 반경 안에서만 딱 가서 기다려서 잡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알고리즘보다 서코치님의 외야 수비 영상 봤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서코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 자세에 이동할 때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게 뭐예요? 캐치볼 할 때 CP 고관절이 접힌 상태에서 캐치볼 해야 된다. 서 있는 거 뒤뚱거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공의 위를 보지 말고 밑에를 보고 잡으라 그러는데 벌렸다 오므리는데 무슨 그 동작이 필요해요? 쓱 가서 편하게 탁 잡아야 되는데 다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좋은 영상을 찍어줘도 글러브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막 뛰어가면서도 뭐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넣어야 되니까, 오므려야 되니까. 제가 외야 글러브 길들여 드렸을 때 가장 좋은 피드백이, 와 실장님 진짜 머리로 넘어가 쫓아가는데 여기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치로 선수 펜스 앞에서 열로 잡는 거 사진 막 보내주시고, 머리로 넘어가는데 여기 걸렸는데 물렸어요. 정말 못 잡을 줄 알고 쭉 달려가다가 손만 쭉 뻗었는데 여기 걸렸는데 안 빠졌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외야 땅볼 처리가 되게 쉬워졌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외야 땅볼이 생각보다 빨라요. 정면으로 와도 팽 패뱅 패뱅 팽 와요. 내야 펑고보다 잘 맞은 타구는 정말 빨리 와요. 근데 그거를 글러브를 가지고 항상 무릎 꿇고 내 가랑이 사이를 막아주는 이렇게 뭐 방패로 쓸 거냐고요. 충분히 가서 원핸드로 잡던가 아니면 왼발 앞에 잡아서 뭐 보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내야수한테만 빨리만 던져줘도 그 다음에 원베이스를 덜 가게 만들 수 있는데 항상 물러나거나 이렇게 무릎 꿇고 막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 잡고 서서 이제 던질라 그러면 본인은 모르겠지만 옆에서 내야수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야 빨리 하는데 안 해요. 그 동작을 왜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맘먹고 보살한다? 이런 글러브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땅볼을 잡으면 이러고 손목이 제껴지고 이러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뺐을 때 공이 빠지냐고요. 안 빠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야글러브랑 똑같다고요. 외야도 211을 낄 뿐이지만 111을 꼈을 때 포핸드 땅볼 이 각도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손목이 경직되는 게 아니라 이거라고. 그럼 211을 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틀을 내면 어떻게 해요? 왼발 앞에서 잡는다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보살하는 친구들이 111을 끼는 이유가 그냥 자연스럽게 돼도 이 모양이 나오니까 편안하게. 211을 끼면 돌아가잖아요. 왼발 앞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 공도 잘 못 느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111을 꼈을 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111을 껴도 돌을 돌려야 돼. 그럼 211을 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네 칸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럼 틀어서 벌리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들어가는데 땅볼을 우리가 잡을 수 있냐고요. 하나만 보지 말자라는 거죠. 근데 땅볼을 잡을 때 이렇게 된다면 옆으로 가는 공들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동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쓱 탁. 우리 맨손으로 다 잘하는 동작들을 이렇게 보면 탁 잡는 거, 졸로 가면 이렇게 탁 잡는 동작들을 이 글러브를 끼면 뭔가를 틀어서 조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야 수비에 있어서 물론 타구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폰고 많이 받아 보셔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 글러브랑 관계된 거는 끝처리 부분인 것 같아요. 끝처리가 불안정하신 분들, 진짜 발도 빠르고 운동신경도 좋은데 불안하신 분들은 글러브를 먼저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호수비를 할 수 있고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외야에서 불안함이 있다? 아니면 잘 받는 타구는 잘 잡지만 이쪽 타구만 가면 불안하다, 땅볼만 가면 불안하다,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실력을 100% 발휘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글러브의 모양 때문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외야 글러브의 올바른 형태는 그냥 쭉쭉 뻗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강제로 이렇게 낀 상태에 눌러서 벌리려고도 하지 마세요. 잡히는 글러브 벌려봐야 빠지기만 해요. 이렇게 커지면 들어올 것 같아요. 어차피 못 물어요. 늦어서. 내가 손을 편안하게 있어서 살짝만 한 상태에서 벌어진 만큼 하는 거지 글러브 안에 손이 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펴지지도 않고 오므려지지도 않아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관절을 만들어서 나오면 충분히 넓어요. 근데 이걸 더 넓히려고 하는 거죠. 왜? 좁혀놨으니까. 더 넓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세낙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외야 글러브 편에서. 그래서 글러브 웹, 특히 외야 글러브의 웹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윌슨 글러브 웹이 되게 쉬운 웹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내야처럼 올리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글러브 밸런스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내려서 꺾이는 것도 이걸 4칸으로 만들면 또 돌아가겠지만 얘는 올려 잡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적정한 점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칸수. 얘는 이 정도 왔어요. 이 정도 밸런스 나오는구나. 거기서 올려 잡을 수도 있고 내려 잡을 수도 있고 살짝. 그런 형태의 웹 모양. 그리고 웹은 자연스러운 모양이 유지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선수들도 막 이렇게 만지고 꺾지만 실제로 공 잡을 때 보세요. 쫙 펴져 있어요. 다. 그리고 볼록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 점만 유의하시면 외야 글러브와 웹 밸런스의 상관관계, 외야 글러브의 이제 구조 형태 면에서 큰 이제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글러브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다 연구 개발해서 한 거예요. 길들인다는 미명하에 글러브 외형을 변형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외형의 그 오리지널 패턴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금 더 조작감이나 뭐 각이 좀 더 잘 유지된 상태에서 조작되는 형태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웹이 내가 그렇죠 유사시에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만 해주게끔 해야지 웹의 형태가 틀어져서 글러브의 형태를 망가뜨리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닥을 해서 외야 글러브 매 만지는 법도 똑같이 설명드릴 거고요. 내가 만지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만지면 이 손가락 다 휘어요. 물러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롤 모델이 이런 모델이 되지 않게끔 그냥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게끔, 이 모양이 되면 전에 예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공 2개가 다 잡히고요. 이쪽도 공이 2개가 다 잡히는
총 잡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글러브를 만들게끔 외야 글러브도 내가 기를 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새 거랑 모양 비슷하잖아요. 뭐 틀린 거 없어요. 그냥 힘 빼고 있으면 들어가요. 그냥 힘 빼고 있으면 다 들어가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되면 다 들어와요. 안 빠져요. 백으로 이렇게 해도 다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어디든 다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으로 하면 안 빠져요. 네. 여기서부터 안 빠진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넘버 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